오늘 그 집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전화요? 서연이 물었지만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가 직접 전화해서 하는 말이 우리 가족의 수준이 자신들과 맞지 않으니 서연이 내가 결혼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구나. 서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딸에게 포기하라고 설득해달라고 했어. 마치 우리가 그 집안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야. 더 가관인 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네가 자신들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지금의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는 거다. 마치 지금의 너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이야. 서연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희의 요구는 단순히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가족 전체를 모독하고 그들이 쌓아온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었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품위의 대가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오늘은 이서연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29살의 서연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 전략팀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 강도현과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가 있는 날이죠. 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이 부장은 평소보다 더욱 단정한 양복을 입고 계셨고 어머니는 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어머니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십니다.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말씀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강도연의 가족이 보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 윤정희는 우아한 샤넬 슈트를 입고 있었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절제된 메이크업으로 상류층 부인의 품격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도연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도연이 어머님, 아버님. 서연의 가족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 부장과 서연의 어머니도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정희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가족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시선 속에는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스며 있었죠. 아, 서연 씨 부모님이시군요. 많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윤정희의 질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집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머님은 교사라고 들었는데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세요? 이 부장은 겸손하게 답합니다. 작은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도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셨죠.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군요. 참 소박하게 사시는군요.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와는 격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했죠. 서연 씨도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도연이와 결혼하면 당연히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하겠죠? 윤정희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말투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한 강압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답합니다.
저는 제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이때 윤정희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에요. 특히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거든요. 서연의 부모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윤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들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서연의 어머니는 조용히 찻잔을 들며 참고 계셨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집안의 격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윤정희가 다시 한번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저희 도연이는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을 아이니까 그에 걸맞는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그 순간 서연은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들이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모독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도 말이죠.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 역시 아드님 못지않은 미래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경험, 그리고 제 가족이 주신 교육과 가치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정희의 미소는 완전히 굳어졌고 도연은 당황한 듯 서연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강 회장은 불편한 듯 기침을 했고 서연의 부모님은 딸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윤정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서연을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참 당차시네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는 칭찬이 아닌 분노와 굴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받았다는 듯한 불쾌감 말이죠. 상견례는 그렇게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윤정희의 마음속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회사에서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날의 일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연으로부터는 아직 연락이 없었고 부모님께서도 그날 이후로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시간 있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도연과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무언가 어려운 말을 해야 한다는 표정이었죠. 서연아, 우선 지난번 상견례에서 우리 어머니가 실례를 했다면 사과할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 서연은 찻잔을 들며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들어보죠. 도연은 한참을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더욱 어려운 표정으로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안의 품격에 맞는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모습에서 많은 걸 바꿔야 한다고 하셨어. 많은 걸 바꾼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날카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 직업적 정체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만 살아가라는 뜻이야. 사교 모임이나 자선단체 활동 같은 것들로 시간을 보내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저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연은 답을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저함 자체가 서연에게는 하나의 답이었죠. 서연아, 우리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 즉, 저더러 존재 자체를 지우고 살라는 말씀이군요. 서연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제 꿈과 목표를 모두 포기하고 당신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의 인형처럼 살라는 거죠.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 손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도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부정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연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사랑하면 서로 양보하는 거 아니야? 나도 많은 걸 포기하고 있어. 당신이 포기하는 게 뭐죠? 서연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당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당신의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가잖아요. 반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군요.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로부터의 전화였죠. 서연은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집으로 좀 와줄래? 너와 얘기할 일이 있어. 서연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죠.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집에 도착한 서연 앞에는 침통한 표정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가, 어머니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앉아라.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집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전화요? 서연이 물었지만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가 직접 전화해서 하는 말이 우리 가족의 수준이 자신들과 맞지 않으니 서연이 내가 결혼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구나. 서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딸에게 포기하라고 설득해달라고 했어. 마치 우리가 그 집안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야. 더 가관인 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내가 자신들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지금의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는 거다. 마치 지금의 너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이야. 서연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희의 요구는 단순히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가족 전체를 모독하고 그들이 쌓아온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었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정희의 행동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서연의 부모님에게까지 직접적인 모욕을 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불편한 기류는 이제 서연의 부모님에게까지 직접적인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자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은밀한 모욕의 무대가 되어버렸고 서연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미래만이 아니라 가족의 존엄성까지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윤정희가 던진 조건들은 서연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서연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죠.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서연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평소보다 더욱 집중하고 있었고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평소 카페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녁 7시 카페에서 도연을 기다리던 서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어제 우리 대화 생각해봤는데. 도연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결론?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결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죠. 서연아,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도연이 당황하며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아니야? 맞아요, 사랑해요. 서연의 대답이 도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당신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은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시간을 두고 설득해 볼게. 도연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결국은 어머니 편이잖아요. 어제 대화에서 느꼈어요. 당신은 제가 양보하기를 바라고 계셨죠. 그게 아니야, 서연아. 도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의 다음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어제 저희 부모님께 직접 전화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를 포기하라고 제 부모님을 설득해달라고 하시면서 저희 가족의 수준이 당신들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너무 하신 거야. 내가 몰랐어. 몰랐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거예요? 도연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모든 답이었죠. 도연 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사랑도 결국 그 한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였네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고 싶고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 둘 다 포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아, 제발. 도연이 서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연 씨.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전략팀에서 담당하고 있던 신규 사업 기획안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죠. 마치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팀장이 서연을 불러 물었습니다. 서연 씨, 요즘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 프로젝트가 중요해서요.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서연의 기획안은 날이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회사 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의 프로젝트는 임원진 앞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서연의 발표는 완벽했고 임원들의 반응도 뜨거웠죠. 특히 신규 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상무는 서연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서연 대리,
정말 훌륭한 기획이었습니다.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네요. 그날 저녁 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셨죠.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는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도 자랑스러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아버지도 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서연은 이별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이가 그토록 무시했던 서연이었지만 이제 서연은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별 다음 날부터 시작된 서연의 변화는 단순한 일 중독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서연이 프로젝트로 성과를 낸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새로운 기획안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런 서연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 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최현우였죠. 33세 현우는 이미 여러 계열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그룹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놓은 상태였습니다. 전략팀 이서연 대리에 대한 자료 좀 가져와 봐. 현우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연의 최근 프로젝트와 성과들을 검토해 본 현우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며칠 후 서연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임원층에서 직접 서연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긴장하면서도 궁금해하며 지정된 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현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대리입니다. 앉으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최근 당신의 프로젝트를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수준의 기획을 대리급에서 보기는 쉽지 않아요. 현우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시장 분석과 리스크 관리 부분이 탁월했습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겸손한 것도 좋지만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해요. 현우의 말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서연 대리, 혹시 더 큰 무대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나요? 더 큰 무대라고 하시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룹 전체 신사업 개발을 총괄하는 팀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팀의 핵심 멤버로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룹 차원의 신사업 개발팀이라면 엄청난 기회였죠. 정말 제가 그런 자리에 적합할까요? 능력으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결단력이에요. 현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니 당신의 성격을 알 것 같더군요. 서연은 현우가 자신의 개인사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 사생활까지 알고 계시는군요. 비즈니스에서는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현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내린 결정을 보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서연은 현우의 말에서 단순한 업무 제안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누구와 헤어졌는지도 알고 계세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생각보다 좁아요. 특히 우리 업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 말은 현우가 강도현과 서연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이별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일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현우가 서연의 걱정을 간파하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며칠 후 서연은 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팀에서의 첫 회의 날 서연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현우가 서연에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조금 놀랐지만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서연의 답변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서연 대리 현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업무적인 기회만이 아니라 서연은 현우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한 달 후 그룹 전체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연도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참석하게 되었죠. 발표를 마친 후 서연은 임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현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모든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했거든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갑자기 다른 임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현우와 서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죠. 현우는 서연을 가리키며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함께할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우의 선언은 단순한 업무적 파트너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렸죠. 서연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현우의 확신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의 이 대담한 선언은 서연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현우의 공개적인 선언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연과 현우의 관계는 업무적 파트너십을 넘어 개인적인 유대감으로 발전해갔죠. 현우는 서연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과 가치관에도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현우는 서연을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죠. 서연 씨,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우의 고백에 서연의 마음이 빨라졌습니다.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현과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현우 씨, 저는 서연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현우가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급하게 답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날 이후 현우와 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현우는 서연을 재촉하지 않았고 대신 서연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죠. 8개월 후 서연은 현우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우가 선택한 반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것이었고 그것은
서연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의 꿈과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현우의 프러포즈에는 서연의 독립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지지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1년 후에 조용하지만 품격 있게 치러졌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사위가 된 현우를 진심으로 좋아하셨죠. 현우는 서연의 부모님을 존중하며 대했고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위야,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 이 부장이 현우에게 말씀하시자 현우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버님, 서연 씨의 훌륭함은 모두 두 분께서 잘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저야말로 이런 분과 결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결혼 후 서연은 현우의 그룹에서 핵심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었죠. 현우는 약속대로 서연의 경력 발전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서연 역시 뛰어난 능력으로 그룹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고요. 부부로서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서연이 특히 집중한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기획력과 현우의 자본력이 결합되어 업계에서 주목받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성공했죠. 2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그룹의 전무이사가 되어 있었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여성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우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업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도현의 가족회사가 갑작스럽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서연이 관련 기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현 씨 회사는 전통 제조업 위주였는데 갑자기 왜 이 분야에? 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도현의 회사가 서연이 몸담은 그룹의 핵심 거래처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서연이 직접 개발한 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현우가 분석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설정한 것 같아.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도현과 헤어진 지 3년,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다시 자신의 삶에 등장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연인이 아닌 비즈니스 경쟁자로 말입니다. 서연, 괜찮아? 현우가 서연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비즈니스는 별개예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도연의 회사가 경쟁자로 나타난 것일까요? 한 달 후 업계 컨퍼런스에서 서연은 자신이 주도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도현이었죠. 도현도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3년 전 자신을 떠났던 서연이 이제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운명이 자신에게 준 기회라는 것을, 2년 전 윤정이가 그토록 무시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경쟁 구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서연은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업계 컨퍼런스에서 도현과 마주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두 회사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죠. 서연이 이끄는 그룹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도연의 회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덤핑 가격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도연의 회사도 어느 정도 선전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자금력과 기존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갔죠. 윤정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신생 기업들한테 밀려야 하는 거야? 윤정희가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전통과 신뢰성을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서연이 이끄는 그룹의 기술력은 단순히 앞서가는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달랐습니다. 친환경 기술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되면서 대형 고객들이 하나둘씩 서연의 그룹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강도연의 회사가 경쟁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인재 영입을 위해 과도한 연봉을 제시하며 덤핑 가격으로 수주를 따내려다 보니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6개월 전에 나타났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이죠. 강 회장은 당시에도 낙관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야. 신사업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다음 분기에도 그 다음 분기에도 적자는 계속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주력 사업마저 서연의 그룹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요즘 임직원들 표정이 너무 어두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누군데? 강 회장은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기반이 있잖아.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요 고객들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 시작했고 새로운 수주도 따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서연의 그룹이 제시하는 조건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9개월 전 도연이 아버지에게 심각한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철수를 고려해야 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회사 미래가 없어. 강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회사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도연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결국 강 회장은 도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했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부수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은 시장에서 외면받았고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연이어 탈락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협력 업체들이 대금 결제를 독촉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윤정희가 강 회장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했다고? 강 회장의 얼굴은 처음으로 절망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혀 있어. 이번 달 안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다른 기업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 인수든 투자든. 윤정희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평생 남들을 내려다보며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여러 기업들을 접촉해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강도연 회사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했죠. 마지막 희망은 서연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저 그룹은 자금력도 풍부하고
우리와 같은 업종이니까 시너지도 있을 거야. 강 회장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3년 전 그들이 어떻게 서연을 대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윤정이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서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마침내 약속을 잡았습니다. 최현우 회장과의 면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윤정이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누렸던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었죠. 회사에 도착한 강 회장과 윤정이는 최고급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들어왔고 정중한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리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금난이 심각합니다. 이대로는 회사가 부도날 상황이에요. 현우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저희 전무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무님이라고 하시면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전략 투자를 담당하는 이서연 전무입니다. 현우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급한 일정이 있어서 전무와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현우는 일부러 서연에게 결정권을 넘기려 했습니다. 이것은 서연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었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전무를 불러보겠습니다. 현우가 회의실을 나간 후 강 회장과 윤정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기를 바라고 있었죠.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윤정이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이사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3년 전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바로 그 서연이 이제는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었죠. 이서연 씨. 윤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인 양 정중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 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자금난에 처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손실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군요. 서연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네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정이는 서연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전 상견례에서 자신에게 당당하게 맞섰던 그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훨씬 더 세련되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이 어려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기술력은 어느 정도 확보하셨나요? 서연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채 규모와 담보 현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강 회장과 윤정이는 차례로 참담한 현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부채, 모든 자산에 설정된 담보,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상환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까지.
서연은 모든 설명을 들으며 차분하게 메모했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감정의 흔들림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현재 상황으로는 즉시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서연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윤정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답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자산가치 평가, 미래 사업성 검토. 최소 2주는 걸릴 것 같네요. 2주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희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급하시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신중해야 하지 않겠어요? 서연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투자 결정을 성급하게 내릴 수는 없거든요. 윤정이는 서연의 말투와 표정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정중하고 예의 바른데 어딘가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그럼 혹시 일부라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윤정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긴급 지원이라. 글쎄요. 저희 내부 절차상 정식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발.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강 회장과 윤정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임시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 조건이 있어요. 다만,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무엇인가요? 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경영권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셔야 해요. 만약 향후 정식 투자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지분으로 대신하는 거죠. 윤정희와 강 회장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영권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회사를 넘겨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강 회장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서연이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다른 투자 건들이 많아서요. 그 순간 윤정이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지금 그들을 의도적으로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시간을 끌면서 점점 더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고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과 윤정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서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3년 만에 보는 도연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재벌 2세의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지친 기색만이 남아 있었죠. 서연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것이죠. 우리 부모님을 살려줘. 부탁이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3년 전에 너를 지키지 못한 것도 부모님 편만 든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서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일어나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서연아, 제발.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할게. 회사도 재산도 다 가져가도 좋아. 그냥 부모님만은. 서연은 그런 도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도연이 자신을 위해 부모님께 맞서는 것 말이죠. 하지만 지금 와서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도연 씨,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도연이 서연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강도연 회사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다른 투자자들마저 모두 발을 뺐고, 이제는 정말로 서연의 그룹만이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최종 회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오늘이 강 회장과 윤정희에게는 운명을 가르는 마지막 날이었죠.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그들은 서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서연과 현우, 그리고 몇 명의 핵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과 윤정희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죠. 오늘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날이군요.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도 각오하고 왔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윤정희를 직시했죠. 3년 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고, 윤정희는 그 결정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죠. 윤정희님. 서연이 차분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3년 전 상견례 때를 기억하시나요? 윤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날 상견례에서 주셨던 그 시선,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윤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의 수준이 당신들과 맞지 않는다고 하셨죠? 제가 당신 아들과 결혼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서연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이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 부모님께 직접 전화해서 딸을 포기하라고 설득해달라고 하셨죠. 마치 저희가 당신들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에요. 윤정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결정하겠어요. 강 회장과 윤정희에게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검토 결과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연의 말에 그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경영권 양도입니다. 지분 51%를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투자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영권 양도라는 것은 사실상 회사를 포기한다는 뜻이었죠. 그건 강 회장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서연이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으신가요? 서연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윤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서연의 복수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죠. 시간을 좀. 윤정희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강 회장과 윤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마저 거절하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경영진으로는 남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저희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겠죠.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명목상으로만 경영진이고 실질적으로는 서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완전한 굴복이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3년 전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안의 품격에 맞는 부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서명해 주세요. 윤정이가 계약서를 받아들고 펜을 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죠. 평생 누려왔던 권력과 지위,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게 품위에 대해 말씀하셨죠. 진정한 품위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윤정이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펜을 계약서에 가져다 댔습니다. 3년 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서연이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품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서명이 끝나자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파트너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윤정이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차분한 만족감만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결과를 얻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희가 틀렸었습니다. 윤정이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서연은 잠시 윤정이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만 보시면 돼요. 회의가 끝나고 강 회장과 윤정이가 나간 후 현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후회는 없어? 현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없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결과예요. 그들이 저를 무시할 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언젠가 자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요. 그날 저녁 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계셨죠. 서연아, 너무 차갑게 굴지는 마라.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긴 거야. 이제는 관대해져도 돼. 알아요, 엄마.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섰고 더 큰 품위를 갖추게 되었죠. 윤정이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품위를 이제는 서연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